전북팬 BK와 내기를 했었습니다. 시즌 시작 전에 첫 경기도 하기 전에 최종 순위를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적게 맞춘 사람이 밥을 쏘기로 했습니다. 무려 10만원어치. 자, 오늘 할 거는 아이고 찢어버렸네. 이길 것 같으십니까? 아, 자, 채점 들어갑시다. 틀렸고 4위 보항 나 다 틀렸는데? 나 하나 맞았다. 거의 하나 싸움인데 이거 8위 대전. 오, 맞았다. 너 몇 번, 4개 맞았는데? 아니 나. 우리 동네 방구석 축구 전문가들은 이러고 놉니다. 결과는 무승부고요. 상금은 내년으로 2월 됐습니다. 지난 37라운드 K리그는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우승팀이 결정됐고요. 강등팀과 프로팀이 결정됐죠. 그래서 38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재미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리뷰 시작합니다. 대전 대 제주의 경기. 마지막 제주 경기라서 직관을 다녀왔습니다. 집 나올 때는 추워서 패딩 입었는데 막상 경기장 갔더니 햇빛이 강해서 덥더라고요. 아, 짜증나게 진짜. 버튼 눌러야 바뀌는 거였네요 이거. 그렇게 직관 분위기를 담으려고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 이 장발 김동준? 카메라 앞뒤로 헤이스, 송주훈, 진성욱 등 선수들이 앉으시더라고요. 땡큐! 이렇게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관람하게 됐는데 사실 이 경기 기대치는 낮았습니다. 대전도 제주도 강등 걱정을 덜어낸 상태라서 동기부여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경기죠. 그래도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주용 골. 이주용 선수가 왼발 킥력이 상당하거든요. 크로스도 좋고 슈팅도 굉장히 위협적인 편인데 제주 와서 여태 골이 안 터졌습니다. 한 번쯤 나올 법한데 말이죠. 그게 오늘 터지네요. 짧게 내줬고 왼발슛 들어갔어요. 행운 한 스푼 들어가긴 했지만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이 시즌 마지막 경기. 내년까지 분위기 이어갑시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마사. 크로스 올려줍니다. 슛! 먼저 오재석 선수의 크로스가 일품이었습니다. 힘있는 크로스가 아니라 찍어차는 듯한 느린 속도의 크로스였는데 이게 휘어들어가면서 수비수와 키퍼 사이를 절묘하게 통과했습니다. 마사가 골대 안까지 들어가며 마무리 지었고요. 꼴찌까지 내려갔던 대전을 이렇게 살려낸 선수 누굴까? 1등 공신 마사가 아닌가? 포토카드에 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잠시 뒤 대전의 결승골이 터집니다. 임채민의 골로 말이죠. 낮게 깔아줬고요. 아니 이거 대전 상대로 2연속 자책골 넣는 기이한 일이 임채민 선수에게 벌어졌습니다. 한 선수에게 자책골이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인데 정말 말도 안 근데 전 입 다물겠습니다. 임채민 선수는 제주의 든든한 기둥이라서 과거에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잘할 일이 더 많은 선수이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대전 상대로 트라우마 생기면 어쩐다냐. 이렇게 양 팀은 더 이상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해피엔딩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고요. 주세종 선수 200경기 축하합니다. 광주 대 전북의 경기. 광주는 잔류에 성공했고 사실상 리그는 끝난 셈이죠. 오히려 주중에 열리는 아침 경기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도 모를 광주였고요. 전북도 플레이오프가 확정된 상태여서 아주 중요한 경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두현 감독님은 팀 분위기 때문에 선수 구성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풀 전력으로 나온 거죠. 경기는 생각보다 화끈했습니다. 서로 골대도 맞추고 골대 맞았어요. 잡아놓고 크로스킥 올라왔어. 아쉬운 장면도 나오고 문서민 찬스 김진규 김진규 이걸 놓칩니다. 자 이걸 흘렀어요. 이걸이 올라왔어요. 이걸이 이게 빗나갑니다. 희귀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더블 오버헤드킥. 자 다시 한번 슛 다이스크 킥. 와 이거 들어갔으면 멋졌을 텐데 그러다 올해 광주에 풀지 못한 속죄 수비 실수가 발목을 잡았네요. 티아고가 가뿐하게 골을 넣었고요. 이 기쁨을 어딘가로 연락하는 티아고였습니다. 어디에다 또 전화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전북이 이기나 싶었는데 신창무 가운데 4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창무 넘어졌죠. 발빠른 신창무의 움직임에 속아 전북이 PK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1대1 무승부로 양팀은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두 팀 다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하죠. 풀전력 기대해보겠습니다.
대구 대 인천의 경기. 대전에서 직관을 관람하고 버스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대구 팬 리카 이모님과 DM을 주고받게 됐는데 무고사가 잘해서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경기를 못 본 상태라서 무고사가 또 골을 넣었나? 해트트릭이라도 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봤더니 아니 무고사가 키퍼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 팬들이 박수를 보내줍니다. 네.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네. 되는군요. 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네. 말이죠. 알고 보니 인천에 이범수 키퍼가 부상을 당했고 교체 카드는 다 쓴 상태고 인천이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라서 공격수인 무고사가 키퍼 장갑을 낀 겁니다. 82분경이었으니 공격보다 수비만 잘하면 이길 가능성이 크니까요. 천생 스트라이커가 키퍼 장갑을 낀 게 너무 생소해서 재밌었는데 골키퍼가 득점왕이 되는 마지막에 그 순간이 올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잘해요. 이범수 키퍼가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지?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발로도 잘 맞고 스팅! 나갔습니다. 팔이 먼저 나갔어요. 예. 역시 높은 공도 안전하게 쳐내고 스팅! 접니다. 골키퍼! 무고사! 한 골 먹히긴 했는데 이건 다이빙 배울 시간이 없었으니 이해해 줍시다. 이렇게 경기는 1대3으로 인천이 승리하며 그나마 팬들을 위로해줬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댓글 보고 버스에서 빵 터진 건 비밀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서 대구는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당장 승강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제 세징야 에드가 말고는 기댈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네, 빨리 와야겠죠. 강원과 포항의 경기. 이 경기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던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포항은 아직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아챔 엘리트, 아챔2 진출권이 걸려있거든요. 문제는 3일 뒤에 아챔 엘리트 경기로 일본 원정, 또 3일 뒤에 코리아컵 결승, 또 3일 뒤에 아챔 엘리트 경기를 합니다. 10일 동안 4경기. 박태하 감독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깊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만큼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요즘 포항이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힘을 다 써버린 건지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 죽음의 일정을 앞두고 첫 스타트가 매우 중요한 포항이고요. 강원은 우승에 실패했지만 준우승이 달려있는 경기였고 마찬가지로 아챔 엘리트 티켓을 위해서 2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 팬들에게는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축제 분위기인 강원이지만 딱 하나 양민혁 선수와의 이별이 거짓말이었으면 싶은 강원 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를 시작했는데 포항은 잘하던데요. 오베르다는 중원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정재희의 공격적인 돌파도 빠르고 완델소는 어느 순간 문전 앞으로 세도해 슈팅을 날리고 이태석의 키패스도 좋았고 근데 골이 안 나왔습니다. 골 넣는 감각이 떨어진 건지 아쉽게 한 끗 차이로 못 넣더라고요. 옆으로 빗나갑니다. 와, 이 찬스가 옆으로 빗나갑니다. 백성도. 강원도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대등한 느낌으로 흘러갔다고 봅니다. 들어갔다. 옆쪽이 뭐야? 들어간 줄 알았는데 옆쪽이었네요. 그러나 골은 강원에서 터졌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결승골. 양민혁 침착하게. 양민혁 찬스. 양민혁. 양민혁. 고등생의 12호 골. 토트넘 안 가면 안 되겠니? 해충만 보던 시절에 저였다면 양민혁 이적 100% 찬성 이랬을 텐데 K리그를 알고 나니 60대 40으로 아쉬움이 더 커지네요. 그러나 이미 결정됐으니 유럽에서 대활약하시고 간 김에 토트넘 우승시키고 나중에 K리그 복귀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까지 드라마를 만들고 가는 양민혁 선수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강원은 리그 2위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포항은 아쉽게도 6경기 무승을 하며 파이널 A 최하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컵을 우승해도 아챔 엘리트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죠. 포항은 기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 중요한 경기가 3경기나 남아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김천 대 서울의 경기. 김천은 이기기만 한다면 2위를 유지하며 상무팀 역대 최고의 성적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고요. 저도 3위로 역대 최고긴 하지만 2위는 상금이 나옵니다. 2억밖에 안 되긴 하지만 서울도 이 경기가 중요합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위를 유지해 놓으면 아챔 진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과는 서울의 1대3 승리. 이 경기는 서울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일단 조영욱,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조영욱 선수 키 작은 거에 비해 헤딩골 참 잘 넣는 것 같습니다. 자, 올려줬고요. 들어갑니다. 선제골 최고 1대0으로 앞서나가는 FC 서울입니다. 분명 수비수가 붙어 있었는데도 자리를 선점하며 점프 헤딩골. 축구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영욱의 활약은 이어졌는데 임상혁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한 골 한 도움 대활약을 했죠. 그리고 83분경 호날두가 투입됐는데 10여 분 뛰었거든요. 근데 임팩트가 와, 피지컬 좋아, 속도 좋아, 패스도 좋아. 아니 김기동 감독님 기회를 좀 더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호날두
김천은 한 골 넣긴 했는데 참 안 풀리는 경기였습니다. 울산 대 수원FC의 경기, 이 경기 토요일 2시 경기였고 동시간대에 김천과 서울의 경기, 강원과 포항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경기 중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울산과 수원FC의 경기가 가장 덜 재밌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울산은 우승이 결정됐고 수원FC는 아챔 진출 가능성이 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좀 널널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짱구를 굴려봤습니다. 다른 두 경기를 동시에 보다가 경기 끝날 때쯤에 울산의 우승 세리머니를 보면 되겠구나, 아주 천재적인 시청 방법이라고 스스로 칭찬하며 80분경에 울산 대 수원FC의 경기를 틀었는데 박주영의 어시스트, 박주영 슛! 박주영의 골, 들어오는 반전점 슛! 들어갔어! 박주영이야! 결국은 박주영! 우승 세리머니 말고 다른 감동이나 드라마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만드네요. 박주영은 울산 팬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축구 팬이면 다 알고 있잖아요. 축구 천재, 브라질 유학파, 이런 수식어를 달며 어릴 때 국대에서 처음 받고 기존의 스트라이커와 다른 침착성을 보여줬으며 패스, 슈팅, 프리킥까지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스트라이커였죠. 그런 박주영 선수가 세월이 흘러 나이 든 모습으로 골을 넣으니 감동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울산의 우승 세레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펄럭이는 5 현수막은 웅장했고요. 울산 HD 마크 위에 별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트로피도 들어올렸고요. 2024 K리그 1 챔피언은 울산 HD입니다. 상금은 또 아쉬웠지만 말이죠. 이 액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그림 주제는 무조건 울산이었습니다. K리그를 다루는 채널인데 우승팀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누굴 그려야 하나? 그 38라운드 한 경기만 봤을 때는 박주영 선수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감동과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울산의 새 시즌을 보고 싶었습니다. 울산 왕조를 만드는데 누가 가장 큰 기여를 했는가? 조현우 선수가 떠오릅니다. 사실 조현우 선수를 여태 주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더 신기합니다. K리그 7년 연속 베스트 11에 들었던 조현우 선수인데 말이죠. 왜 안 그렸을까? 오늘을 위해서 아껴뒀어. 아무튼 지난번에 제가 조현우 선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조현우 없었으면 울산 우승 못했습니다. 울산은 강팀답게 라인을 올려서 축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수비가 불안하면 할 수가 없죠. 수비도 수비지만 든든한 조현우가 최종적으로 버티고 있으니 공격도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혼잡한 상황에서도 선방 잘하고요. 조현우 선수가 K리그 어워드 최우수 선수상 후보에 올랐더라고요. 제가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한 표 투척해봅니다. 제목은 울산 우승 축하합니다. 지난해에도 올해도 저 트로피의 주인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